이번에는 전에 설명했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고교 수학이라고 해서 이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적분을 배우니까 그 고교 수학의 범주에서 이제 뭐 미적분도 있고, 확률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왜냐면 이게 이제 거기서 어떤 기본 원리 같은 게 그런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학교 나 이제 대학교 과정에 이제 혹은 뭐 대학원 과정까지도 그런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 같은 것들이 그런 고등학교 수학의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거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좀 바뀌지만, 하여간 그 고등학교 수학을 때 배운 그 미적분이나 그런 수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요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교 수학이라고 해서 그런 범주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요 1편으로 그런 내용을 미적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적분의 원리에 관해서 적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는 2번 강의로 그 적분의 원리적 여론, 이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요걸 처음에 한 강의까지 합하면은 요게 한 세 번째인데, 사실상은 요거를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설명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먼저 어떤 걸 설명했냐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그 적분을 설명할 적에 주로 이제 요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런 삼각형을 만들어서 m, 그 다음에 m 플러스 델타 m, 그리고 요걸 이제 t라고 하고, 요건 이제 t 플러스 요 t라고 하면은 요 면적은 이제 t 델타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위에 거를 요거를 이제 t라고 하면은 요 실제 요 면적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요걸 그리면은 요 면적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적에 요 면적 여기까지 면적이죠. 요게 이제 t 델타 m이고, 요게 이제 t 소문자 델타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t 델타 m은 델타 s, t 대문자 델타 m. 그래서 t는 델타 m분의 델타 s t다. 근데 요 델타 m을 이제 0으로 극한을 취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곧 S 프라임 M, 그러니까 그 미분한 거죠. SM을 미분한 거. 그거는 DM분의 D 0M fx dx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게 이제 요거는 적분이죠. 면적.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걸 DM으로 하는 건 이 SM이라고 하는 게 요 0에서 요 M까지의 요 면적, 이 면적을 이제 SM이라는 함수로 쓰겠다. 면적 함수로. 근데 그거를 이제 미분을, 적분한 거를 미분을 해주는 거를 이제 S 프라임 M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해주면서 요게 요 T, 이 높이가 이제 요 T는 결국 T가 그러니까 이게 요게 극한으로 델타 M이 점점 작아질 경우에는 요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근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이게 뭐냐, 요게 이제 FM이라는 거죠. FM이다. 왜냐면 M에서 요 fx 함수에서 요 M에서의 요 높이 T가 FM이었으니까 이게 델타 M이 0으로 될 경우에 요 높이가 FM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해 준 거, 이 면적을 이제 미분해 준 거. 그러니까 여기 델타 S라는 건 요 마지막 조각을 델타 S라고 한 거고, 사실은 요게 이제 이 면적에 대한 요걸 전부 다 하면은 요 면적에 대한 그 면적 함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분해 준 거, 그게 요 전체, 그러니까 제로에서의 M까지의 면적을 이제 미분해 준 거, 그게 이제 요 FM이다. FM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설명을 교과서에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부터 만약에 이제 fx가 x제곱이다, 그러면 요거는 m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럼 면적 S 프라임 M은 m제곱이 되니까 이 SM은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3분의 M 3승이 될 거다, 면적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요런 함수 fx가 있을 적에 요 면적 함수 SM이라는 건 요걸 다시 쓰면 요거니까, 요게 이제 제로에서 M fx dx니까 여기서 제로에서 m까지의 면적은 3분의 m 3승이고, 요 마지막 점 m에서의 그 높이가 이제 fm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근데 좀 근데 이거는 요런 식으로 설명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돼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언뜻 뭐 설명하면 다 알겠는데, 뭔가 그래도 좀
와닿지가 않고 좀 선뜻 이해하기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쭉 이렇게 설명해서 다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이번에는 이 적분을 설명할 적에 구분구적법으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걸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더하는 그거를 하죠. 그거를 이제 뭐 이걸 x 3승이다, 그리고 요거를 뭐 a다, 그럴 경우에 요 a까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sa는 0에서 a fx dx로 쓰는데, 요거는 0에서 a x 3승 dx다.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n에서 무한대 k = 1에서 n이고 n분의 a k, 왜냐면 요거를 n등분 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k가 1에서 n까지 되니까 요게 이제 쭉 요 나눠진 요 좌표들이 되는 것이죠. x좌표. 그거에 이제 3승이고, 그리고 n분의 a, 그러니까 요 dx에 해당하는 게 n분의 a고, 요 x 3승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적분 기호는 요 서메이션으로 하고 리미트를 해주고, 그래서 이 식을 요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걸 쭉 전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요 마지막 조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요걸 이제 다음 장에서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리미트로 이제 한식을 먼저도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쭉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n분의 a 3승 n분의 a 플러스 n분의 2a 3승 n분의 a 쭉 가서 다음에 n분의 n-1 a 3승 n분의 a 플러스 n분의 n a 3승 n분의 a, 이렇게 쭉 되죠. 요게 이제 SA다, 면적이다, A까지. 그렇게 되고, 근데 요 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를 밖으로 빼면은 리미트 n에서 무한대 A 4승 K 1에서 n n분의 K 3승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a 4승 그 다음에 0에서 1 x 3승 dx, 왜냐면 요게 이제 요거니까 a 4승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 4승의 s1이다, 1까지의 이제 그 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x 3승에서 x좌표 1일 때까지의 면적, 요거에다가 a 4승을 곱한 것, 그게 이제 SA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S'A가 나오죠. S'. 그래서 요거를 A로 미분한 거 분의 DSA,
요게 이제 DA, D 0에서 A, X 삼성, DX. 왜냐면 SA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4, 요걸 미분하니까 4A 삼성, 그 다음에 S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요거는 이제 상수로 이제 상수가 값이 되는 거니까 SA는 SA라는 거는 요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A로 A 4승 S1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이 식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S1의 값을 현재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S1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구분 이런 식으로 했을 땐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면은 요 S1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설명한 이 구분구적법으로 이렇게 좀 할 적에 이게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것도 다 나오는 거지만은 학교 과정에 이 S'A라는 거는 요거는 그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델타 A가 이제 0으로 극한이 됐을 경우에 델타 A분의 SA 마이너스 S A 마이너스 델타 A다. 요런 그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런 식을 이제 하나 더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SA 마이너스 A, SA 마이너스 델타 A라는 건 이 적분 요걸 이제 구분 구적법으로 쭉 나눴을 때 마지막 조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조각은 위의 식에서 요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요 식은 요게 n이 상쇄가 되니까 요거는 a 삼승 n분의 a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a 삼승 n분의 a고, 델타 a도 n분의 a, 요게 또 상쇄가 되는 거죠.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a 삼승이 되죠. 근데 A 삼성은 뭐였냐? 이게 fx에 a를 넣은 것이죠. 그게 곧 S 프라임 A 요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그 어떤 면적 그 fx 함수에서 그 a까지의 어떤 면적은 그 a 지점의 그런 까지의 그 면적 그걸 미분한 값이다. 그게 곧 그 A 지점에서 이거 함수 값이다. 이 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함수 이 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식이 함수가 fx가 x 3승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식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미분하고 적분, 그러니까 요거를 그 면적 함수 SA를 미분하면은 fx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요걸 적분하면 요게 된다.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해서 역으로 이제 하면은 요게 이제 면적 SX가 나온다. SA가 나온다. 그러면은 SA는 뭐겠냐? 이 식으로부터 이게 이 식으로부터 SA S'A는 A 3승 이므로 SA는 4분의 A 4승이 되겠죠. 왜냐면 요걸 미분하면은 A 3승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A까지의 그 면적 X 3승 dx다. 요거는 요 SA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뭔가 좀 알 거는 같은데 물론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좀 되고 구분구조법이 들어가고 미분의 정의 면적 함수가 나오고 미분의 정의가 나오고 쭉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완전히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요 S1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요식이 있었죠. S'A가 4A 3승 S1이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 A 3승 상수가 된 거죠. 상수를 4S1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상수가 결국 요게 1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S1은 뭐였냐? 4분의 1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뭔가 다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해도 학생들이 좀 그래도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S'A 지금 요식 FA는 S'A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미분 방정식이라고요. 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거를 해서 요게 나왔다. 이거 미분 방정식을 이 미분 방정식 S'A는 A 3승이라고 하는 요 미분 방정식 요거는 일반형이고 요거는 이제 함수를 지정해 준 거죠. A 3승이라고. fx는 x 3승이니까 함수를 지정해 놓고 요건 일반형으로 쓴 거고 요 미분 방정식이 일반형에서 요거는 A 3승으로 함수를 지정해 주니까 거기서 미분 방정식이 풀린 거죠. 미분 방정식을 푸니까 이 면적에 관한 미분 방정식에서 SA는 4분의 A 4승이다. 요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지 적분을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 미분 방정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적분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미분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가르쳐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야 이 적분이 이해가 되는데 교과 과정에서 이 미분 방정식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걸 빼버렸죠. 이게 미분 방정식은 이게 70년대까지 이게 미분 방정식이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지금 나이 한 환갑 넘으신 분들 한 60세 이상, 그러니까 한 50년대생 혹은
제일 끝자락이 한 60년생, 61년생 정도, 60년대 초반생, 그 이전 한 50년대생, 40년대생 이런 분들은 미분방정식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게 80년대 되면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미분방정식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을 모르니까, 이걸 안 배우고 미분에서 바로 적분으로 넘어가서 가리키니까, 이 적분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미분방정식이 나오는데, 미분방정식을 배우지 않고 그냥 미분에서 적분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근데 적분의 원리를 설명할 적에 이 미분방정식, 면적에 관한 미분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요걸 미분하면은 요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미분방정식을 푼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분을 가르치고 미분방정식을 가르친 다음에 적분을 가르쳐야 적분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현재 교과과정에서는 요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미분방정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그래서 적분이 다들 이제 그 구분고작법이니 쭉 설명을 하는데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사각형인데 물론 극한을 취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n이 이걸 뭐 무한대로 해가지고 극한을 취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완전한 요런 곡선이 돼가지고 매끈한 곡선이 되느냐,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원리적으로는 다 수학식을 푸니까 알겠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요 미분방식을 푼다는 것이 어떤 마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미분방정식에. 인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마술적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느냐는 설명을 한다고면은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미분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런 마술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미분방정식을 이제 풀었다. 그러니까 그 적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S'A는 FA라는 그런 일반 식의 어떤 미분방정식으로부터 S'A는 만약에 요게 이제 FA가 A 3승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요게 이제 FA가 A 3승, 요런 미분방정식을 풀 경우에는 SA는 4분의 A 4승이라고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분방정식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먼저 이제 그 뉴턴이 만류인력 이걸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아니 중학교 정도 루트 개념이나 중학교 정도 수학만 알아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요거는 미분 기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요 미적분 개념이 요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뉴턴의 만류 인력도 역시 미적분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파동함수 방정식이 있고, 그러니까 푸사에 관한 그 함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죠.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의 이 사람이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했는데, 여기도 이런 미적분을 아는 어떤 그 당시에 어느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자문을 해가지고 그 설계할 적에 최저값이 뭐냐, 그것도 역시 미적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왜냐면 제임스 와트 이전에도 증기기관은 그 석탄 광산에서 많이 쓰고 그랬는데 효율이 낮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기차를 만든다든지 증기선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었는데, 공장 기계를 돌리기에도 효율이 낮았고 그냥 석탄을 캐는 정도로만 썼는데, 이 미적분을 활용해서 최적치를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에 도입을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마 못해도 몇 배에서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본에 비해서는 뭐 몇 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그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 거죠. 이것도 전부 다 뉴턴이나 이런 만류인력, 그 미적분.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이나 아인슈타인, 맥스웰, 슈레딩거, 양자역학, 심지어 그 공학 기술의 일종인 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까지, 이게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 요게 이제 중요한데, 심지어 그 적분의 원리마저도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적분이, 이런 역관계가 성립한다. 미분 적분이. 그것도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을 모르면은 이 적분의 개념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 그거가 뭐냐?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간단한 일이지만 S'A는 A3승인데 뭘 미분하면 A3승이 되겠냐? 4분의 A4승을 미분하면 A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SA는 4분의 A4승입니다. 이게 결국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사실 간단한데 이 과정은 간단하지만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굉장한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일단 이걸로 인해서 그 구분구적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쭉 나열되는 게 하나의 선으로, 매끈한 선으로 되는 게 사실상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적분의 개념이 뭔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게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푼 마술에 의해서, 그게 그런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적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게 마술이라는 거를 어디서 더 정확하냐면 슈레딩거의 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요걸 보면은 이게 결국 그 푸사이의 미분 방정식이 이제 양자역학의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가 이제
이걸 푸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 미분 방정식.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에 그 고등학교 과정에 그 운동 에너지, 그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가 EM분의 P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양변에다가 이제 그 파동 함수를 이제 파동 함수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는 것이죠. 곱해주고, 요 파동 함수는 그 일반적인 그 물결 무늬 파의 그런 정의에 따른 그 식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 경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운동량 그 미분 연산자가 나오는 것이죠. 운동량 미분 연산자가 I분의 H바 델, 요런 게 이제 나온다. 왜냐면은 요걸 넣어서 요 고등학교 과정의 식인데, 요 풋사이를 양변에다가 파동함수를 곱해주고, 요 물결파에 관한 일반식을 넣어주면은 요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미분 연산자가 들어가 작용을 했겠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의 많은 문제들을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로 풀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원자가 뭐 0점 에너지를 갖고 있다, 진동을 한다,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아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수학식의 유도만으로 그걸 다 아느냐. 나중에 실험을 해봤더니 전부 다 맞는 걸로 다 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라는 게, 이런 것도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요거는 고전역학의 그냥 간단한 식인데, 거기서 이제 요 사이에 파동함수를 넣어주고 양변에 곱해줘서 거기서 미분 연산자를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요걸 미분을 해주면 요게 나오니까 SA가 뭐겠느냐 해서 4분의 A 4승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2n분의 P 제곱이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요 미분 연산자, 운동량 미분 연산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랑 비슷한 어떤 얘기인데, 결국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고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란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로 표기를 하면은 x의 편미분항과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2n분의 p 제곱에서 요 p 대신에 요 연산자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n분의 i분의 h바 될 제곱,
요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서 여기다 작용을 하면은 작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런 적분의 원리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요런 고전역학의 식에서 요런 슈레딩거의 그런 파동함수의 방정식이 유도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 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들이 사실상 마술적인 어떤 과정,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방정식인데, 그게 이제 미분 방정식인 것이죠.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다.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다. 미분 방정식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적분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것이고, 사실 근데 그게 들어가 있었던 70년대, 60년대,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 과정에 그대로 있고 뭐 본고사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거기서도 미분 방정식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배우긴 하지만은 그게 어떤 이런 슈레딩거식처럼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론 물리학까지 좀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런 적분의 그런 정의 과정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이런 마술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적분이 이런 관계가 완전히 성립을 한다. 그거를 거기까지 설명을 해줘야지 적분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걸로는 또로도 부족하고, 그 미분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떤 그런 마술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 적분이라는 게 완전히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 적분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기존의 설명대로는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사실상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론 물리학이 사실 미분 방정식들을 푸는 과정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 요즘에 최근이 아니라 한 100년 전에 나온 이 양자역학, 그리고 파동함수 방정식, 요게 이제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놀라운 거죠. 이게 또 양자역학하고 결합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나 그런 사람들이 블랙홀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블랙홀을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아느냐. 근데 블랙홀을 안 보고서도 한 2년 전에 관측이 됐었잖아요.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이 이제 뭐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뭐 빛이 나고, 노란색 빛이 나고, 또 여기서 뭐 X선이 방출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가스가 회전을 한다. 이걸 관측도 안 하고서 단지 수학식 미분 방정식을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그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스티븐 호킹이 미분 방정식들을 풀었더니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다는 거죠. 블랙홀을 관측하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재밌게 설명한 사람이 그 도올 김용욱이라고 그 영어 그분이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유튜브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좀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간단한 뭐 x 2x 플러스 뭐 3은 뭐 7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설명한 거죠. 2x는 4고 x는 2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어떻게 이거를 알아냈느냐, 이게 놀랍다는 거죠. 전부 다 같은 식인데 치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누구나 다 아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이런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이론 같은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걸 블랙홀을 보지도 않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결합을 해서 미분방정식을 풀었더니 뭐 이런 초승달 반달 형태의 어떤 밝은 빛이 노란색 빛이 나고 주변에 어떤 가스가 회전하고 X선이 나온다. 이게 전부 다 예측이 됐는데 보지도 않고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무슨 루게릭 병인가 해가지고 앓고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앉아만 있는 분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수십 년 전에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미분방정식이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요것도 작은 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서는 초등학교에 배우지만 이 적분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미분방정식이라는 마술을 했더니 이 적분의 기본 개념, 적분의 원리가 해명이 된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블랙홀을 미분방정식을 풀었더니 블랙홀을 라는 것을 관측도 하나 해보고 아는 것처럼 거기도 뭔가 마술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거든요.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적분의 원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해도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뭔가 부족하던 게 1%가 뭔가 99% 다 알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미분방정식을 배우지도 않았고 설령 배운다 하더라도 이런 미분방정식의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 마술적인 힘, 특히 이런 블랙홀이나 뭐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역학, 증기기관도 놀라운 거죠.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 영국이 알라딘의 램프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한 30여 년 전에 한 하상이라는 중국에서 이제 나온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건 알라딘의 램프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걸 발명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느냐,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뉴턴이 그러니까 뉴턴 이런 걸 처음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이게 미분 방정식을 실제 어떤 주변의 천체의 움직임이나 뭐 주변의 어떤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낸 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류인력인데, 만류인력으로 대표되는데 미분 방정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풀어냈더니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뉴턴이 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내 적용을 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했고, 맥스웰은 전자기 방정식을 했고, 슈레딩거는 파동함수 방정식을 했고, 제임스 와트 이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만 이제 대학의 어느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 증기기관의 최적치를 설계 최적치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알아낸 거죠. 교수님이 풀어서 그 값을 주니까 이 사람은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모든 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낸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술적이라는 거예요. 이 전형적이냐, 이 증기기관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술이거든요. 이 전자기 방정식도 전파라는 거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에 그 맥스웰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패러데이라는 그 실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한 뭐 대학 학력이 없이 그냥 실험으로만 어떻게 해서 어느 그 화학자인가 어느 교수분의 이제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실험 쪽을 배워서 이제 실험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의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을 실험적으로 밝혀냈는데 그걸 이제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방정식으로 만들었죠. 맥스웰 방정식. 근데 여기서 전파가 예측이 됐는데 이 전파에서 거기서 이제 방송국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방송국이 나오니까 연예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전에 뭐 방송국이 나오기 전에도 뭐 연예인은 뭐 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은 그거는 이 방송국이 나오고서의 연예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고 하여간 이 전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자기 방정식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가 방송국과 연예인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다 TV까지 나온 그 시초가 이 전자기 방정식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 그 결과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방정식을 만약 안 풀었으면 어떻게 됐냐, 이게 나왔겠느냐, 그렇게 얘기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술이거든요. 마술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적분을 봤을 경우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중요한 미분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학교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일본에서처럼, 일본에는 그거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도 역시 이게 마술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걸 명확하게 학교에서 만약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준다면은 적분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도 먼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적분을 좀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미분 방정식의 어떤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적분이 완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X 뭐 삼성이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적분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했겠냐,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냐.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하나하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로도 완벽한 그 숫자는 안 나오거든요. 근접한 근사치는 없겠지만, 물론 극한을 취해서 쭉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데 극한을 취해도 역시 구분구적법에서 극한을 취하던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교과서에 나온 설명대로 하던 요 구분구적법으로 해도 결과적으로는 요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학교에서 설명한 그 내용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요 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두 번째 설명한 구분구적법, 요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설명한 것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구분구적법으로 해결되는 건 뭐 그 x 제곱인가 요거는 그 설명이 돼요. 이런 거는 그게 뭐 6분의 뭐 해가지고 뭐 nm 플러스 1 뭐 해가지고 2m 플러스 1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설명이 되는데 x 삼성은 요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설명이 안 되고 결국은 요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둘 다. 두 가지 방법. 그럼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하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가진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결국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적분이라는 게 미분과의 역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마술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적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적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다. 그거를 이제 알고, 그런 미분 방정식을 푼 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런 마술적인 과학기술상의 업적들이 다 그런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다. 적분의 정의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고교 수학이라는 어떤 범주 내에서 이런 미적분의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